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공급 조절과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으로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 공급 과잉 해소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 대금이 직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증권결제 대금은 일평균 23조 1천억 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5.6% 증가했고 채권시장 결제 대금과 기관 결제 대금은 각각 15.8%, 5.4% 증가했습니다.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5,33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3%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고수익 신차종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1%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은 특별한 흐름이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우려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이끄는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재고 급감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도체주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우리 시장 역시 같이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도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 부재에 대한 우려감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화요일장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9% 상승한 2101.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연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47,30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도 2% 넘는 강세로 23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도 1.27% 상승한 23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1% 하락한 668.6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히나 헬릭스미스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20만 2,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5만 1,0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1% 넘게 하락하면서 48,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정말 극명하게 좀 엇갈린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2100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고, 특히나 오늘은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함께 올라와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100선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반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종목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약간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물 쪽에서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지수가 최소한 좀 혼조세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버티는 흐름 정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수의 어떤 수치, 100단위가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100선을 겨우 턱걸이했어요. 턱걸이하고 조금 이제 2100선을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하루의 어떤 흐름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관찰할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역시 호재도 있지만은 불안 요소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지수도 장중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그동안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움직였었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100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시 좀 안착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버티는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번 한 주간의 혼조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선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라든지 또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의 이런 체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봉투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시장에 대한 큰 우려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같은 흐름 속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반등을 키우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100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했다. 그런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수의 단위, 100단위가 바뀐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100선을 돌파하고 또 무너지지 않고 마감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100선을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은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2100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또 곧바로 무너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너졌다 회복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건 결국 시장이 불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복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일 하루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00선 돌파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원목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쭉 빠지면서 상당히 약했는데요. 중소형주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 최근에 약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오늘 코스피가 반등한 건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커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죠.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요.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국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재고의 빠른 소진,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반등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이 어떤 지금 그 처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처한 이 어려움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상승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의 영향이 컸어요. 삼성전자가 버티는 흐름, 그리고 또 대형주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었겠죠.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초반의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수준이었다면 다른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선물 쪽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코스피의 수급이나 선물의 수급이나 장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매수를 쭉 꾸준히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중반 이후의 흐름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지 않았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상황,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이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이 약하면은 코스닥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전반적인 어떤 그 개별주들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제약업종이 장 초반 이후에 계속 쭉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코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코스닥의 약세는 이 제약업종의 약세와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주가 강했는데요. 증권주가 강하다는 건 지수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흐름입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증권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와 증권주가 강했어요. 보통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이 강하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은 아닙니다. 눈치를 보면서 증권업종은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기전자와 증권주의 강세는 시장에 좋은 신호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약간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역시 그 과정 자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반등 출발시켰고요. 이후의 흐름 자체는 역시 대형주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역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을 버티게 하고 반등을 시켰던 게 바로 수급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 선물 쪽에서 어떤 매수 흐름 이런 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시장에는 반등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반등하고 버틸 수 있는 흐름이었었던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 반등하는 건 뭐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좀 약해요. 선물의 어떤 그 매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액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지수의 반등 크기가 약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해주는 그 금액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하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너무 몰려 있는 거죠. 쏠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골고루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전기전자만 움직이면서 지수만 끌고 가는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는 반등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장 막판의 흐름도 보면은 대형주들이 갑자기 꺾이면서 지수가 꺾였거든요. 수급은 좋았는데 대형주가 꺾이면서 지수만 꺾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다른 대형주들의 단기적인 한계치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해외 증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역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시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수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좋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연준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끔 한마디씩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국의 경기 흐름은 괜찮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주식시장마저도 조정을 받는 것, 하락하는 것, 그런 것까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내년에 다시 상승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계속 상승해서 계속 버티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심하다 싶으면은 제로 금리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또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연준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0.5% 정도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얼마가 되더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면은 일단 호재성 그 이벤트는 하나가 사라진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그때까지는 끝까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연준의 FOMC 이후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이 호재는 이미 지수에 반영이 됐다는 것, 그 정도는 좀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했죠. 결국 2100선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2100선이라는 건 어쨌든 그 100단위가 바뀌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틴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는지 아니면은 곧바로 밀리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약했죠.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코스닥은 약했어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제약업종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그 이런 약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봉을 보셔도 장 초반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에는 대형주의 흐름의 영향이 컸죠. 대형주가 다시 급등을 해주면서 쭉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상당히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쭉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버티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강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외 증시인데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쭉 밀린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다시 불안한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치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버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이 기존에는 어떤 그 지표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그로 인해서 상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최소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한국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소한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쭉 빠지는 흐름만 아니면 한국 시장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 특히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중요한 게 이게 추세적이라는 거예요. 장중에 보면은 이게 수급이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그냥 쭉 매수하는 흐름이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다시 매도를 하는 흐름에서 다시 쭉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코스피 매수도 보면은 10시대 이후 보면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지수는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다시 2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저점 부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너질까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얼마나 버텨주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흐름, 한국의 흐름 자체로는 사실 추세적으로 반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반등을 만들었었던 게 전기전자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급등해주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반등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그 이유,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이전에는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그 전망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건 생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이게 일본과의 어떤 사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또 그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향후에도 어려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호재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게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그리고 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이 됐을 때는 또 이 종목들이 다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또 수급이 몰리는 이런 흐름에서는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한국의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수의 어떤 그 강한 상승세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버티는 흐름 정도가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나 또 하락에 대해서는 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더욱더 좀 깊어진 채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특이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피 안에서는 뭐 삼성전자 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지수 반등으로 인한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시작은 수급과 제약업 쪽의 하락 속에서 분위기가 좀 급냉하면서 좀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의 하락으로 매우 약한 흐름을 오늘장 보여줬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화요일장 안에서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전력과 솔브레인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한국전력은 4% 넘게 상승하면서 27,2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솔브레인도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 넘게 상승해주면서 오늘 7만 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역시 홀딩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역시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았어요.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반등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결국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 이제 버텨주면서 반등을 해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전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시장이 버티니까 조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의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주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수가 좋지 못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다만 그런 것들도 어떤 그 흐름이 한번 나왔을 때는 다시 꺾이게 되면 조정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세적으로는 한번 끝났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한국전력은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원래 한국전력의 이 성수기는 여름이죠. 전기세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죠. 누진제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또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여름철에 그 누진제를 좀 개편하는 그런 그 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이쪽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상승한다면 더 이상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또 다른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역시 한국전력은 당분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원전 가동률을 조금 더 높이면서 회복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당분간은
변화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역시 당분간은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크게 호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차트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잘 버텼어요. 여기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지수가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어떤 그 종목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여기에서 그냥 쉽게 던질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종목은 한국전력은 뭐 지수가 꺾인다고 해서 갑자기 지수 따라서 폭락하거나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또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한번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유력했는데 최근에 지수가 버티면서 조금 다시 좀 버티는 흐름 그 정도예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없는 분들은 접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역시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그런 뉴스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액체 불화소 공장을 증설을 해서 9월부터 증설된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산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뭐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게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9월 이후에 그 생산하는 불화소가 국내에 있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 측면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관련해서는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면은 좀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종목 흐름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가고요. 그리고 가지 않는 종목들은 답답할 만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한번 접근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좀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확실하게 밀려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제대로 받았을 때 접근하십시오. 그냥 대충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위에서 따라잡았다가 종목은 갑자기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대충 접근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정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확실한 늘림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27,000원대 조가를 보여줬는데요. 한국전력은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솔브레인은 6% 넘는 탄력을 보여줬고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가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꽤 많은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좀 호실적에 의해서 지수가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이 되면서 0.41%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개장 전에는 코카콜라라든지 일단 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꽤 좋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들의 강한 분기별 실적에 의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잠시 주춤했었던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3,000선에 대한 뭐 돌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이 모아질 수 있느냐를 두고 많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을 써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0585님의 질문입니다. MS 오토텍을 4,5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MS 오토텍은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4,77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수익 15%나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매수하셨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100일선 이탈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눌림목을 줬는데 결국은 여기서 추경 매수하셨어요.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건데요. 자,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수소차 테마, 전기차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움직일 수 있고 단계 강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수하다가 종목들이 갑자기 거꾸로지면 그때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향후에는 이렇게 매수하는 거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면 15% 정도 수익 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에 아래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경 매수라서 여기에서 뭐 기준 없이 대응하다 보면은 하락했을 때 손실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준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MS 오토텍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좀 추경 매수성으로 가격대가 높다라는 점, 그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3820님의 질문입니다. 휴재를 40만 8천 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휴재는 1.25% 상승하면서 37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매수를 잘못해서 그래요. 추경 매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습관을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0만 8천 원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건데요. 결국은 이 고점 부근에서 따라잡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자, 21선 아래니까 잘 매수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고점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정을 제대로 받았을 때 해야죠. 최소한 단기로 보더라도 121선 이탈에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을 때 해야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업종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업종 내 종목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메디톡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뭐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또 악재에 엮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바이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높게 했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재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약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 안에서의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568님의 질문이고요. JS티나를 매수가 5,675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JS티나는요, 2% 넘게 상승했고요. 5,9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이상 상황 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은 상황 봐서 대응하세요. 혹시라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빠지면은 손절 5%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잘 하셨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5,67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경협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하면서 움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급등을 했었고요. 조정을 받았고 또 급등을 했었고 조정을 받았는데 기다렸다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하셔도 잘했고요. 여기에서 하셔도 잘하신 겁니다. 어쨌든 저점 부근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매수는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슈로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상승하면은 그냥 20% 정도 아니면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하락했을 때는 뭔가 악재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손절 이후에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되니까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5%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JST나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20% 이상의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경협주다 보니까요. 관련된 이슈와 흐름에 맞춰서 이런 가격대 전략도 잘 적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563님의 질문이고요. 대동전자를 4,820원에 비중은 8%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동전자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2% 넘게 상승했고요. 5,1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수익 10% 보시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는 4,350원에 한번 추가하세요. 그래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요. 단기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82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반등했을 때 매도를 못 하셨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있을 거예요. 흐름이 강하니까 더 가면은 매도해야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반등하면은 10% 정도 수익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한번 추가를 해보시죠. 4,350원 정도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손절 10%, 수익 15% 보자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은 특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갈 때는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계속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을 받아서 확실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밀리면은 그때는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최소한 흐름이 살아있는 정도에서는 한 번쯤 추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살아있을 때 이 정도의 흐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수익 10%나 4,350원 추가하셔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전자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은 10% 또는 4,350원에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 그 가격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168님의 질문이고요. LG전자를 76,6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LG전자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78,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가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종목의 성격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지수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지수와 조금 다른 움직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장기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좀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76,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서두르신 거죠. 지금 흐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지금 정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홀로 종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두르셨어요. 위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리면 손절을 하는 게 낫고요. 상승하면 본전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들은 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보면은 이 종목은 지수보다 좀 더 강했었죠. 그리고 지수가 무너질 때 결국은 같이 무너졌었고요. 지수 반등할 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밀리면은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밀린 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한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주었습니다. 일단 지수와 영향을 크게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정리도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뉴욕 증시는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이고요.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역시 해외 증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정말 급락하는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은 추가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하고요. 역시 여전히 혼조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하거나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 단기의 어떤 박스권에 갇힌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만은 급등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보합권에서 조금 더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중요한 게 수급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선물 쪽에서의 매도 전환,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수의 어떤 그 흐름상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폭등을 한다면은 계속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수의 모든 이런 호재성,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흐름은 역시 혼조세 속에서 좀 보합권에서 소폭 반등이나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단기는 혼조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혼조세 구간의 지속과 그리고 소폭 반등 또는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좀 흘러간다면은 같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은 그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더욱더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반등 여부는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시황까지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대응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대해서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